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7월 16일 급등주 상한가까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이 많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급등 후 급락, 이게 제일 문제죠. 예, 상승을 했다가 그냥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급등한 다음에 급락. 아니면 이것도 순식간에 급등을 했다가 뉴스에 급등을 했다가 위에서 투매,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의 반복. 최근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보더라도 상한가를 갔다가 어떻게 올라가죠? 얘네들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뭐 예전처럼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진폭이 뭐 짧으면 5%지만 심지어는 10%, 예, 10%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한 상승의 하락의 투매, 이런 거는 예전에 주식시장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종목이 별로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에요. 종목이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 뉴스가 아니라 수급에 살짝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있습니다. 뭐 얼음이 간 것도 아니고 상승을 했다가 밀어지는, 요런 거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와 뉴스에 대량 매도한다. 뉴스나 이슈에 순간적으로 그냥 투매로가 나왔다가 이 뉴스가 좋다고 그러면 올라가고 안 그러면 폭락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VI 이후 투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오전장에는 올라갔다가 오후에는 거의 다 빠지죠. 지금 현상이 이렇고요.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 혹은 포기를 안 할 거면, 예, 여기에 적응을 해서 여러분들도 빠른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 자, 오하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 투상 지금 가고 있죠. 예, 중간에 상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고요. 일진전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력대란 스마트 그리드 대장주로 해가지고 1등주였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승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분석을 해드리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부터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가 엄청나게 덥죠. 예, 저도 지금 뭐 잠깐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위 관련한 테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일전자, 파스코, SCD, 이 종목들이 지금 더위 관련한 종목들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최재형 관련한 종목, 진양제약, 펜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영풍정림부터 한세, MK까지 전부 다, 예, 최재형 관련한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진전기부터 한번 보죠. 일진전기가 아니고 신일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일전자는 제가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수급이 들어올 때 제가 요거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더위 관련한 종목 뭘 보라고요? 신일전자, 파세코. 그죠? 신일전자는 선풍기랑 그 다음에 창문형 에어컨, 그 다음에 파세코 같은 경우는 창문형 에어컨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일전자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일전자 금요일날 여기 잠깐 반짝 수급 들어오고 어때요?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요즘은 얘네들이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이 장중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 한두 종목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신일전자가 이슈가 돼서 살짝 수급이 들어왔다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뭐 크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붙였는데 2260원부터 2360원까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간으로 해가지고 여름 테마, 그러니까 더위 테마라고 그러죠. 더위 테마가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2435원 뭐 꾸준하게 움직임 나와서 30원까지 갔다가 다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신일전자를 포함을 해서 더위 관련한 종목들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셔야 되는데, 신일전자도 뭐 저점에서 시작해서 좀씩 올라왔고, 여기에 이제 파세코라는 종목이 같이 보시라고 했죠. 창문형 에어컨 관련한 종목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잘 올라오다가 지금 갑자기 여기서 투매가 나오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매가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25,100원부터 23,500원. 그죠? 그러면 약 2,500원입니다. 그죠? 아니고요. 2,500원은 아니고요. 2,000원. 2,000원, 한 1,800원. 그럼 한 7, 8%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7, 8% 정도. 그냥 투매 나왔다가 지금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 얘도 지금 시간으로 4.6% 올랐는데, 지금 주말에 비예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주말에 비예고가 없으면 지금 계속, 예, 대지는 그러니까 대패질 거고, 그러면 폭염이 계속 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비예고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얘네들, 예, 더위 관련한 종목은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파세코 같은 경우는 신일전자도 그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실제적으로 파세코가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파세코를 갖다가 여기서 처음 움직임이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폭염 관련한 종목 파세코 봐라, 파세코 봐라, 덥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파세코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신일전자도 마찬가지, 신일전자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더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종목 더, SCD. 얘 이제 우리가 콜드체인이라고 보통 금요일날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콜드체인으로 해서 더위 관련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막판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종목을 다 이렇게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시간으로 4%를 올라서 3,050원 요 정도까지 지금 시간으로 올렸는데, 더위 관련한 종목은 월요일날 아침에도 확 올랐다가 오후 되면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났을 때 잘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위 관련한 종목은 세 종목이죠. 신일전자, 파세코, 그 다음에 SCD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드라이아이스 관련한 종목도 있죠. 네, 그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펜스타 엔터테인먼트. 자, 펜스타 엔터테인먼트가 살짝 올라오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단타도 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스타 엔터테인먼트가 5.8%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펜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현재 얘가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최재형 관련한 종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그죠? 예전에, 그러니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예요. 펜스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이게 원래 대북 관련한 종목이랑, 그 다음에 펜스타 금강산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해상 물류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왜 갑자기 올라왔을까? 예,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최재형 관련한 종목, 예,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찍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 대표가 최영학이라고 해서 해주채실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런 거는 단발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건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양제약. 진양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해주채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제약도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최재형 테마로 올라오는데, 그죠? 최재형 테마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단발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진양제약은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죠? 740에서 시작해서 77560까지 해서 갔는데, 아마도 대표가 해주채실이라고 그러시고, 최재형 테마로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요.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또 상승하는 거 보고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입을 시켜놨다가 안 움직이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풍정밀. 영풍정밀 최재형 테마라고 그랬죠. 지금 시간으로 4.17% 올랐는데 얘도 마찬가지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됐다가 지금 조용히 빠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네요. 월요일날도 아마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일단조. 한일단조도 유명하죠.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끝에 살짝 빠지긴 했지만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 나와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보시고요.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재형 쪽은 월요일날 전체적으로 한번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쏙 들어간 종목들이 있죠.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예, 저렇게 한번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한번 쏙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다시 올라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재형 같은 종목도, 최재형 관련한 테마도 수익 났을 때 잘 챙기시고요. 뭐 또 길게 보시겠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수익이 나면 익절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빠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세 MK. 한세 MK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뭐 6, 7천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올라온 것들 중에서 일단 더위 관련한 대장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일제약이랑 파세코까지는 두 종목은 좀 보시고요. 아마도 이 더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기후변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도, 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양제약이랑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죄송한 얘기지만 얘는 확인 불가지만 어쨌든 월요일날 지켜보시고요. 아, 자한바이오랑 캐디 안 했다. 자한바이오도 올라왔는데 자한바이오는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죠. 근데 여기에 지금 시간으로 5.4% 올랐어요. 최대 주주가 자한홀딩스 1인으로 예, 왜 1인으로 지금 변경이 됐다는데 이런 종목은 안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D. 자, KD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그쵸? 이재명이 그 자산 얘기하면서 그때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지금 자산 토지 재평가 결과에 198억짜리 차익을 갖다가 발생을 했다는데, 요거는 분명히 좋은 이슈는 좋은 이슈예요. 좋은 이슈인데 뭐 계속 올라갈 만한 이슈는 아니고 단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70원까지 갔다가 이 상한가에서 무너졌거든요. 상한가 2180원까지 갔다가 상한가에서 무너졌는데 그냥 저는 단발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두 종목, 더위 관련한 종목과 그 다음에 최재형 관련한 종목 보시고, 월요일 날도 이렇게 되면 최재형 관련한 종목들이 아마 튀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이 최재형 관련한 종목들이, 최재형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잘못하면 예전에 반기문 꼴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국했을 때는 막 주식들 막 난리가 났었죠. 그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예, 대권 후보 그 사무실 차리다가 중간에 접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윤석열도 그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재형 같은 경우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걸 봐서 주식시장에서는 최재형 따봉 하고 외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7월 1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7월 16일 상한가 급등주, 지금 15% 이상 올라온 종목이 몇 종목이야? 9종목뿐이 안 돼요. 2200종목 중에서 지금 15%로 15% 이상으로 마무리한 게 반 이상, 그러니까 15% 이상으로 마무리된 게 지금 보면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식을 가지고 잠깐 한번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오전장에만 먹고 빠져야 되는지를 갖다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요런 걸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가 등락률을 가지고, 자, 주가 등락률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단 15%로 하죠. 15% 종가, 종락률을 따져보면 검색을 하면 9종목이에요. 그쵸? 근데 얘를 갖다가 고가로 보면 고가로, 그러니까 15% 이상 올랐다 떨어진 종목이죠. 15% 이상 올랐다 떨어진 종목. 얘를 갖다가 검색을 해보면 29종목입니다. 즉 29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20종목은 떨어지고 9종목만 나온 거죠. 이론상으로 보면, 물론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익이 나는 7% 이상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로 한번 보죠. 수적. 자, 그러면 7% 이상 올라온 종목은 115종목이에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요. 그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정도 안 될 겁니다. 40종목. 그죠? 40종목이고요. 얘를 갖다가 고가 기준으로 해서 수정을 해서 바꿔보면 지금 115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40종목 대 115니까 120으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는 없어진 거죠. 자, 이 논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나요? 시장이. 지금 보면 시장이 빠지질 않았어요. 저가 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면, 예,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이거는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15% 이상, 그러니까 15% 이상 종가가, 예, 15% 종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종목? 9종목. 그죠? 그 다음에 고가가 돌파했던 게 얼마? 얘가 29종목. 그죠? 그 다음에 7%로 잡았더니 종가가 40종목. 그 다음에 고가가 115종목. 이 얘기는 뭐예요? 오전장에 수익이 났던 것들이 다 손해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예, 반 이상. 거의 60% 종목이. 60% 이상이 하방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오전장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면 오후장에는 쉬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후장에는 천천히 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오후장에는 손실 날 확률이 수익 날 확률보다 높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뭐 급등주 따라가도 마찬가지. 요즘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부터 한번 보죠. 자, 일진전기는 제가 요거 스마트 그리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진전기는 찌라시가 왔죠. 예, 일진전기는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걸로 해서, 예, 움직임이 나왔어요. 일진전기. 여기 있죠. 이게 아침에 일진전기가 9시 40분대에 요런 뉴스가 온 것 같아요. 그쵸? 인스코비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 일진전기, 예, 스마트 그리드. 요 위에 아마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드렸네요. 아침에 상승을 하는데 종목들을 갖다가 요렇게 드렸어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 보시라. 자, 일진전기, 대장, 선도전기, 광명전기까지. 그죠? 일진전기, 선도전기, 광명전기 9시 40분대예요. 그러면 9시 40분이면 조금 늦긴 했죠. 그죠? 많이 올라온 다음이지만 요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일진전기를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얘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크게 안 빠지고 결국엔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찌감치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얘가 움직임 나오면서 선도전기, 그죠? 선도전기도 지금 아침장에 움직임 나오는 거를 보셨다시피 얘도 아침장에 같이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광명전기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는데, 광명전기도 지금 아침장에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마주가 안 먹히는 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대장주 가면 2등주, 3등주가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은 대장주만 가고 2등주, 3등주는 오르다가 나중에 깨꼬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장주만 보시고 2등주는 무조건 수익 나면 챙겨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광명전기도 지금 광명전기 6%에서 마감이 됐나요? 어쨌든 광명전기, 일진전기 전부 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하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상이 한번 살짝 풀렸었죠. 예, 지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뺐다가 다시 올렸죠. 지금 실제 빠진 거는 10% 정도 빠졌네요. 그죠? 10%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 같습니다. 요거는 최대주 IMM 그 사모펀드가 한샘을 갖다가 인수했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얘도 같이 올라온 건데 지금 여기에는 상한가를 못 갔거든요. 이 당일날에는 상한가를 못 갔는데 그 다음엔 또 올라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거의 삼상이나 말은 다름없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진윈텍은 자동차 부품주고요. 지금 현재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200억짜리 유상증자를 갖다가 진행 중이라는데 지금 시간으로 빠졌으니까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진윈텍이 계속 올라오긴 해요. 지금 크게. 물론 빠지기도 크게 빠지지만 올라오는 것도 크게 올라오는데 얘네는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예전에 이제 올라올 때는 뭐 권리락 이게 무상증자한 것 같은데 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이 됐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세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옴니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이죠. 예, 아침부터 말씀드렸고요. 얘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지금 전력대란 관련한 이슈와 그 다음에 전력대란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제 더위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옴니 시스템을 포함을 해가지고 관련 종목을 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는 좀 밀렸네요. 네. 에코프로 HN이죠. 예.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랑 이게 지금 회사가 분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안 보다 갑자기 보이는데 주당 3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답니다. 지금 23만원짜리거든요. 23만원짜리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한 주를 받고, 그러니까 3주를 무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보통 무상증자 계산은 뭐 아시죠? 예,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 어떻게 급등을 했다가 조금씩 빠져서 무상증자 날짜 전후로 해서 매수해서 무상증자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 에코프로 BNB죠. 예, 에코프로 BNB 요거 날짜 한번 봐드릴게요. 자, 무상증자가 나왔으면 자, 무상증자가 공시가 떴겠죠. 공시.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코스닥 공시. 자, 무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무상증자 결정을 했고 어딨어요? 무상증자 검토, 예전에 검토한 적이 있었네. 그죠? 예전에 7월 8일날 무상증자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상증자 7월 8일 이날부터 시작해서 7월 7일부터 계속 무상증자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올랐던 거고요. 7월 10일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고요. 무상증자는 한 주당 3주고요. 신주 배정 기준으로는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이면은 7월 29일 날까지 사놔야 되죠. 그죠? 7월 29일 날까지 사놔야 돼요. 그쵸? 기준이 이렇게 잡고 한 주당 그렇게 잡고 실제 물량이 나오는 날은 물량이 나오는 날은 8월 20일. 그쵸? 8월 20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무상증자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리딩클럽 회원님들이나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붕 뜨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좀씩 밀렸다가 좀씩 밀렸다가
그 다음에 무상증자 당일날, 다음날이죠. 다음날 여기서 또 한 번 올라오죠.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상할 확률도 높아요. 그 다음에 좀씩 빠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물량 나올 때 많이 빠지죠. 왜? 물량 나올 때 지금 한 주당 세 주면 되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권리락이 되는 날 마이너스 75%예요. 75%입니다. 마이너스 75%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25만원이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만원짜리가 0.75 0.25죠. 예, 0.25 62,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막 덤비겠죠. 그래서 이날은 아마 점으로 또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리딩클럽엔 자세하게 한번 특강을 해드릴 테니까 예, 리딩클럽 회원님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회원님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판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매매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AD칩스. 자, AD칩스는 저희가,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D칩스는 얘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얘가 꿈쩍도 안 했던 종목이에요. 네, AD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언제 드렸냐면은 10시 52분에 자, 인텔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한다는 거고요. 34년 역대급이고 AD칩스. 그죠? 요렇게 해서 9시 32분에 드렸거든요. 9시 32분이면 분봉으로 보면 어디냐면 9시 50분부터 움직임 나왔으니까 9시 32분이면은 요 맨 앞일 거예요. 아예 움직임이 없었을 때. 요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예, 지금 뭐 말이 필요 없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살짝 움직였다 빠졌다 지금 1070원에서 1300원, 1360원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하시면 되고, 저는 들어갔다가 솔직히 안 움직여서 다시 나왔어요. 예, 여기서 살짝. 근데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길래 따라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요것도 AD칩스가 갭으로 떠서 크게 수익 났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YTN.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YTN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점심시간에 YTN이 올라와 있는데, YTN이 YTN을 갖다가 지분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나 보네요. 그쵸? 네, YTN이 지분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저는 최재형 관련한 종목이 아닐까 해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위아래로 요동을 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고점에서 마무리됐고 시간으로는 좀 밀렸어요. 근데 지분 매각인지 최재형 관련한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분 매각 관련한 이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YTN 같은 경우는 실제 일봉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쳐서 날뛰었다? 이런 거는 물리면 안 된다. 만약에 지분 매각을 한다 그러면 뭐 또 다른 수급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거는 수급 들어올 때 먹고 빠지는 게 최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노. 자, 나노는 지금 얘가 움직임이 나와서 수급이 확 들어오다가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그죠? 근데 요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ESG 정책으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 수혜주랍니다. 이산화탄소랑 질소 배출 감축한다는 거는 기후변화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쵸? 기후변화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나노가 이슈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침에 후다닥 움직였다가 그다음 오후장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으로는 약 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이슈가 되는지 월요일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YJ게임즈. YJM 게임즈죠. YJM 게임즈. 요거는 제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액션 스퀘어 YGM 게임즈는 이게 이제
뭐죠? 자, 디지털 치료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제가 디지털 화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웃으셨을 텐데, 저는 디지털이라고 딱 떠가지고, 아, 얘가 지금 디지털 뭐 화폐랑 관련이 있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디지털 치료. 즉, 정신적 치료나 아니면은 육체적 그 치료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죠? 이거 뭐죠? 가상현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것 때문에 YJN 게임즈랑 그 다음에 이전에 다른 종목이 하나가 튀었어요. 다른 종목이 하나가 튀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종목, 그러니까 그 종목이 먼저 튀고, 그 다음에 YJN 게임즈는 뉴스가 떴을 겁니다. 디지털 치료 관련한 종목으로. 그래가지고 YJN 게임즈가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오후장에는 살짝 밀렸는데 시간으로도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뉴스 나왔을 때 단발로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상승을 했다가 그냥 오후장 되면 다 빠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 났을 때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월요일에 본다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 계속 이슈 될 것 같죠. 그래서 월요일날 일진전기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하임은 지금 뭐 삼상이니까 보실 일 없을 것 같고, 광주인텍은 별로고요. 옴니시스템 얘도 스마트 그리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빠질 겁니다. 왜?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제 무상증자에 들어가실 분들은 무상증자 시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D칩스도 단발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 같은 종목은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월요일 날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들 있죠.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도 한번 튀면 또 세게 움직임 나오는 거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0년 7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그리고 7월 16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